먼저 화요일마다 뵙는 헬스 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진단 과정, 그러니까 이건 뭐 BM 한방내과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이제 의원이나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어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과정 중에 면역적 탐구의 과정, 즉 가설을 설정을 하는 그런 어떤 탐구 과정에 따라서 어떤 진단 과정은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프 노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프 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 객관적인 요소, 그다음 평가, 계획, 이러한 것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녹아서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진료 과정, 진단 과정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프 노트는 의무 기록을 작성하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차팅 양식이 있겠지만은 아주 간략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그 의무 기록 작성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병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어떤 그 양식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보통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을 받으시면 이러한 소프 차트 양식에 따라서 경과 기록지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SOAP를 줄여서 한꺼번에 묶어서 소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어떤 이제 이 글자들은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어떤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라고 하면 주소증,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찾으시는 이유, 그 다음에 현 병력, 그런 어떤 지금 병원에 찾으셨던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으셨고 어떤 경과를 거쳐 가지고 지금의 상태에 이르셨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증상들 외에 어떤 과거에 어떤 질환이 있으셨는지, 가족력, 사회력, 계통적인 문진, 그 다음에 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카페인,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약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문진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알레르기 반응, 즉 과민 반응에 대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도 문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관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어떤 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이제 관계자들,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간호사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의료 전문가분들이 직접 검사를 하고, 그다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수치나 아니면 어떤 검사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생체 징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혈압과 맥박과 호흡수, 그다음 체온, 이런 부분도 있죠. 사실 이 생체 징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게 하는, 유행이 된 이런 어떤 시국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병의원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식당을 포함한 모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용 시설들에는 전부 다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온계들이 다 준비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체 징후 중에서 이런 체온을 포함해서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이제 낯설지 않게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생체 징후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객관적인 요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교과서, 그러니까 의학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댁에서도 혈압계나 체온계가 있으면, 또 시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게 우리 어떤 생명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댁에서 혈압계를 가지고 혈압을 체크를 하는 방법, 체온을 측정을 하는 방법, 맥박수나 아니면 호흡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두시면 어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생명활동,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신체 검사,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진단내역적 검사, 이제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의학적 검사, 그다음 한방내과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객관적 요소, 즉 의료 전문가가 이제 검사를 하고 측정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을 했을 때 어떠한 질환이 의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질환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가장 유력한 후보, 그다음에 2번 후보, 3번 후보와 같은 그런 후보들이 쭉 나올 겁니다. 거기 그런 것들을 간별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환명들 중에서 좀 유력한 그런 리스트를 뽑아보는 것들요. 그리고 한방내과적으로도 일단 변증형에 대해 가지고 이런 변증 진단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감별 진단에서 최종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어떤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에서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질환일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거나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는 그런 어떤 평가에 맞춰서 시술이나 수술의 계획 또는 약물 처방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종합을 해서 이런 변병과 변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주로 이런 어떤 질환병 속에 어떤 각각의 어떤 변증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시술과 그 다음에 처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티칭,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의학적인 진단 또는 진단과 치료에 있어가지고 이런 변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제가 변증에 대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5일째, 5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변증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런 한의학적인 특수한 그런 어떤 이론으로서 한방내과적인 진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과정, 진단 과정에서 이런 평가하는 파트, 즉 한방내과적인 평가, 어떤 질병의 어떤 명이 정해지면 그 질병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변증형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동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특수한 개념이어서 한방내과적으로 뭔가 어떤 치료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증형으로 하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증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의사들은 이런 질병의 어떤 질병명만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증이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이론을 개념으로 토대로 해서 이런 변증형도 진단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진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지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길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진료가 이루어지는지는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뭐 어떤 우리의 생명활동,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습니다만은 또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진료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너무 생소하고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또 낯설고 그 다음에 이미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진료를 받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턱을 낮춰 드리는 게 이런 헬스 토픽이 또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기도, 제가 기대하는 역할이기도 해서 또 이렇게 좀 길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의학 또는 이제 일단 그 한의학적인 진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한의학이라고 하면 침뜸, 부항, 그 다음에 뭐 이런 한의학적인 시술, 그 다음에 도구, 특히 한약 이런 부분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너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한의학적인 학문 이론에 대해 가지고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요.